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한국의 공공외교의 도입과 시작, 한국에서의 공공외교 개념, 공공외교의 제도화, 공공외교 수행기관, 방문, 국제교류재단과 공공외교, 방문,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와 공공외교에 대해 살펴봅시다. 마지막으로 학생과의 대담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의 공공외교의 도입과 시작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공공외교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공공외교의 제도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공공외교 수행기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국제교류재단에 방문하여 공공외교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에 방문하여 공공외교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진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공공외교의 도입과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공공외교, 이것이 다른 나라의 공공외교와는 다를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만의 어떤 독특한 공공외교의 개념이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독특하게 역사가 전개됐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에 맞는 내용들은 또 뭔가, 여러 용어들이 공공외교랑 관련돼서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을 공부함으로써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공공외교가 어떻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공통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공공외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도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생각과 내용으로 구성됐을까? 공공외교의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색이 있을까? 한국만의 독특한 특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입, 구조, 특색을 통해서 한국만의 공공외교가 가지는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한국의 공공외교를 알아볼 때 공공외교 홈페이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소를 보시는데요. 이 주소를 통해서 공공외교에 대한 많은 것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추진하는 공공외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같은 계획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공공외교 기본계획?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하나의 정책을 수행할 때는 조직과 사람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제적인 법과 제도에 의해서 뒷받침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외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책의 근본이 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공외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이 기본계획 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로 기본계획은 5개년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공공외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굉장히 늦게 도입이 됐죠. 2010년부터 사실상 도입됐기 때문에 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이 2017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외교를 추진했었고요. 그리고 2차 기본계획은 22년에 만들어져서 23년부터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공공외교 사업이 잘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인터벌을 갖고 추진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공외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공공외교의 기본계획을 만들고 나서 그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또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매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계획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내가 대학을 다닌다. 그러면 대학 4년 동안 어떻게 지낼까? 물론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1학년 때는 뭘 하겠다.
2학년 때는 뭘 하겠다 하는 것처럼 이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고서 매년 종합 시행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 시행 계획 그리고 기본 계획을 보면 한국에서의 공공외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다 파악할 수 있겠죠. 물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계획, 종합시행계획을 보면 그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수업을 통해서 내용을 듣고서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공공외교에 대한 논문들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또는 기사라든지 모든 공공외교에 관한 활동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공외교를 하기 위한 활동, 소통, 연결 이런 구조들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공공외교에 관련된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정부 이외에도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물론 당연히 정부의 외교부를 비롯해서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제교류재단이라고 하는 코리아 파운데이션 또 우리가 국제 개발 협력을 하는 코이카 이런 기관들부터 시작해서 민간 기관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언제 도입돼서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는가 하는 점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있어서의 공공외교 이것은 조금 늦었다. 늦었다는 건 항상 선진국들에 비교해서 늦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또는 영국 같은 경우 이미 20세기에 공공외교가 추진된 데 반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를 공공외교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을 공공외교의 원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외교가 기존의 정무외교, 그러니까 정치, 안보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경제외교, 무역, 통상과 같은 것이죠. 이런 것과 함께 공공외교도 한국 외교에서 중요한 축이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0년부터 공공외교를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2016년에는 공공외교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법제의 기초에서 공공외교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0년에 선언을 했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공공외교가 추진된 것은 2016년부터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외교법을 만들면서 이 공공외교라는 게 뭐지? 하는 공공외교의 정의, 그리고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지? 그리고 어떤 기구들끼리 이 공공외교를 할 때 조정을 할 수 있지? 이런 부분들을 다 법에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본계획이라든지 또는 연례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됐고요. 또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실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공공외교법이 제정 발효되면서 사실상 이것의 기초에서 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이 2017년부터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외교법을 보면요.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공공외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외교를 강화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공공외교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제1조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럼 공공외교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외교의 정의를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과 협력해서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외교 정의에서 공공외교 주체가 나오는군요. 국가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까지도 포함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에 민간 외교가 들어가는 거죠. 또 여기에 또 공공외교의 분류랄까요? 이것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문화, 지식, 정책. 이것을 통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공공외교가 가지고 있는 정의는 조금 독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공공외교의 기본 원칙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국가 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높일 목적으로 공공외교를 하지만 그렇지만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이것을 한국의 고유의 특성과 조화롭게 반영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니까요. 우리나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또 지속 가능한 우호 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한다. 그리고 또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외교에 있어서 우리가 정의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공공외교의 구조입니다. 아까 정부와 지방자치체 그리고 민간을 얘기했는데요. 사실상 정부에서는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 또 외교부의 제외 공간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78개의 제외 공간 그러니까 대사관이라든지 총영사관이라든지 영사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제외 공간이 중심이 돼서 소위 공공외교의 전초 기지가 돼서 공공외교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공공외교를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된 모습들. 우리나라도 원래는 개도국 아니었습니까? 그 개도국에서 개발을 통해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을 공공외교로서 해외에 알리고 또 우리가 또 침략하지 않는 평화 애호국이라는 이미지도 알리고 또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전통이라든지 한류까지 포함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서 공공외교를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공외교에 대한 생각은 이 도표, 이 그림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공외교 얘기할 때 핵심은 영어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느냐?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매력과 감동을 기대한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 공공외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에 대한 지식 정보를 통해서 한국을 바로 알린다. 이것을 지식 공공외교라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한다. 이것을 정책 공공외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여와 봉사로 좋은 친구 관계를 맺는다 해서 기여 공공외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외교부 중심으로는 앞에 3가지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코이카 같은 산하기관을 통해서 기여 공공외교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되는 대한민국의 공공외교 이것은 1차 기본계획이라든지 2차 기본계획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1차 기본계획을 통해서 본다면은 말씀드린 문화공공외교, 지식공공외교, 정책공공외교가 추진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외교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 공공외교의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프라를 만드는 그러한 추진 체계에 대한 것을 노력을 했다 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한국의 공공외교가 도입됐는데 이렇게 또 한국의 공공외교를 4개로 분류를 했는데 한국의 특색은 또 뭘까 하는 점입니다. 그 자체가 특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 한국에서 생각하는 공공외교는 정부가 지방자치체, 민간이랑 같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 주도로 문화, 교육, 정책, 기업
이 네 가지의 기초에서 공공외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공외교를 확산시키는 것이 도입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공공외교, 외교부에도 새로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의 각 부분에도 공공외교가 뭔가 하는 것을 알리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민간들, 단체들 이런 데도 공공외교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1차 기본계획 5년간의 주요한 업무였다는 점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공공외교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1.5 트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것이라든지 혹은 민간이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외교에 있어서의 한 특색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공외교에 대해서 도입과 시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국에서는 2010년을 공공외교의 원년이라고 하고 2016년에 공공외교 법이 만들어지면서 공공외교 기본계획이 성립됐고, 특히 이 공공외교 기본계획에서는 문화, 지식, 정책 공공외교와 정부 주도의 다양한 공공외교의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그리고 공공외교의 주체들이 공공외교가 뭐다 하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공공외교는 도입됐고 시작이 됐습니다.